전 세계 정치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월드 네트워크 라운지에서 중국 정부에서 쉬쉬하는 중국인들의 처참하고 충격적인 일상생활이 낱낱이 폭로되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왜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인들의 생활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 숨기려고 했을까요? 그 결과 어떤 심각한 사태가 일어났는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예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대한민국 국무총리인 아빠를 따라 월드 네트워크 라운지의 정기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처음엔 지루할 줄만 알았거든요. 아빠는 이러한 국제적인 모임에 자주 참석하시는데 오늘은 저도 함께 가게 되었어요.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과 고위 인사들이 모여서 무슨 어려운 이야기나 할 것 같았는데 오늘 벌어진 일은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모임 장소는 고급스러운 호텔의 대연 회장이었어요.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각국의 국기들이 벽면을 따라 정렬되어 있었죠. 참석자들은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품격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엄마가 골라주신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갔는데 이런 격식 있는 자리에 오는 게 처음이라 조금 긴장되었어요. 모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에서 온 가족이 우리 앞으로 다가왔어요. 아빠는 리 위원장님이라고 정중하게 인사하셨는데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리 위원장님은 중국 정부의 고위직이고 옆에 계신 분이 위원장님의 부인이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과시하려는 모습이었어요. 리 위원장이 가슴을 펴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베이징에서 왔습니다. 중국의 수도 말이죠. 마치 베이징이라는 도시 이름만 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리 위원장 부인도 지지 않고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팡페이는 베이징 최고의 국제학교를 다녀요. 거기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까지 배우고 있거든요. 말하는 내내 턱을 살짝 들고 우월한 표정을 지었어요. 팡페이까지 나서서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아빠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세요. 중국에서 아주 높은 분이시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자신들의 지위와 중국의 위대함에 대해 떠들어댔어요. 리 위원장 부인이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거만한 어조로 말했어요. 아, 한국에서 오셨군요. 그런데 딸이 어느 학교를 다니나요? 설마 평범한 동네 중학교는 아니겠죠? 마치 한국 교육을 얕보는 듯한 말투였어요. 엄마는 잠시 당황하신 것 같았지만 곧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네, 민지는 우리 동네 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아이들이 서로 도우며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참 좋더라고요.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지만 저는 엄마가 속으로는 기분이 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팡페이가 갑자기 대화에 끼어들면서 더욱 무례하게 말했어요. 어머, 평범한 중학교라니. 우리는 베이징 최고의 국제학교를 다니는데요. 거기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까지 배워요. 한국은 교육 수준이 좀 그렇다고 들었는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건방진 말투였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도 모르게 화가 났지만 엄마는 여전히 차분하셨어요. 엄마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씀하셨어요. 교육이라는 건 단순히 몇 개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는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 진정한 교육의 핵심은 인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것이거든요. 민지는 학교에서 그런 배려와 협력을 배우고 있어요. 리 위원장 부인은 엄마가 서울대 교수라는 말에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자세를 다잡고 말했어요. 아, 서울대라고 하시니 그럴듯하게 들리네요. 하지만 중국의 베이징 대학과 칭화대학은 세계 대학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중국은 교육 강국이거든요. 14억 인구 중에서 선발된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죠. 팡페이도 거들면서 더욱 거만하게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고 경제 규모도 세계 2위예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엄마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묵직하게 대답하셨어요. 교육의 진정한 가치는 순위나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인간다운 인간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리 위원장 부인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엄마의 말이 마치 중국 교육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낸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한 것 같았어요. 팡페이도 뭔가 찔린 듯한 표정으로 입술을 삐죽 내밀었어요. 그때 리 위원장이 우리 아빠에게 다가와서 거들먹거리며 말했어요. 한국 경제가 요즘 어떻습니까? 하하, 사실 한국은 우리 중국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장은 불가능했겠죠. 한국의 모든 수출이 결국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내내 가슴을 펴고 우쭐한 표정이었어요. 아빠는 잠시 미소를 지으시더니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물론 중국은 중요한 교역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장은 우리 국민들의 노력과 혁신 정신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은 교역 다변화를 통해 더욱 균형 잡힌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리 위원장은 더욱 우쭐해하며 계속 말했어요. 하하, 겸손하시네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죠. 중국은 14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이고 우리의 경제 규모와 영향력을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중국이 한국을 키워준 거 아닙니까?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아빠는 속으로는 어이없어 하셨을 텐데 여전히 점잖게 미소만 지으셨어요.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중국의 경제 규모가 크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국가의 힘은 단순히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세계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얼마나 존경받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혁신과 문화 그리고 평화를 통해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리 위원장이 마치 상사가 부하 직원을 위로하는 것처럼 어깨를 으쓱하며 비꼬는 말투로 말했어요. 하, 그래요. 한국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드리죠. 작은 나라치고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죠. 세계 경제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우리 중국에 비하면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까 박수는 쳐드릴게요. 리 위원장의 말투는 겉으로는 격려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깔보는 투였어요. 아빠는 더 할 말이 있어 보였지만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듯 조용히 미소만 지으셨어요. 아마 국제적인 모임이라는 점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고려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 가족은 아빠가 꼬리를 내린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리 위원장이 신이 나서 다시 중국의 인프라와 국력에 대해 자랑하기 시작했고 리 위원장 부인도 덩달아 중국 문화의 우수성에 대해 떠들어댔어요. 팡페이까지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계속 늘어놓았어요. 중국 가족은 신이 나서 계속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리 위원장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우리 중국의 고속철도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시속 350km로 달리는 활용호를 보셨나요? 이런 기술력은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어요. 그러자 리 위원장 부인도 거들면서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오지 기술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화웨이 같은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오지 시장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팡페이까지 나서서 신나게 말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해요. 경제 규모도 세계 2위고 인구도 가장 많고 모든 면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있다고요. 저는 점점 짜증이 났지만 부모님께서 조용히 하라는 눈빛을 보내셔서 참았어요. 하지만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도 중국 가족의 과도한 자랑에 조금씩 지쳐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몇몇 분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곤란한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그때 미국 국방장관의 부인이 나서셔서 말했어요. 잠깐만요. 저는 작년에 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은 정말 특별했어요. 길을 물어봐도 직접 데려다 주시고 음식점에서도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의 전통 문화도 아름다웠어요. 경복궁에서 본 한복의 우아함은 정말 숨이 멎을 정도였어요. 특히 여성 한복의 저고리와 치마가 만들어내는 곡선미는 서양의 어떤 드레스보다도 우아하고 품격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성 한복의 절제된 아름다움도 인상 깊었어요. 전통 음악도 놀라웠어요. 가야금 연주를 들었는데 그 섬세하고 깊은 울림이 마음 깊숙이 와 닿았어요. 서양 악기와는 완전히 다른 감성이었죠. 판소리도 들어봤는데 한 명의 소리꾼이 온갖 감정을 다 표현해내는 게 정말 경이로웠어요.
기쁨, 슬픔, 분노 한 가지. 이런 깊은 감정 표현은 다른 나라 음악에서는 찾기 어려워요. 그리고 한국의 차 문화도 인상 깊었어요. 다도 체험을 했는데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정신을 수양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철학이 담겨 있더라고요. 찻잎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우려내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여유와 깊이가 있었어요. 궁중 요리도 체험해봤는데 색깔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있고 영양의 균형은 물론이고 계절과 자연의 조화까지 생각한 지혜가 놀라웠어요. 특히 한국 음식의 깊은 맛과 김치의 독특한 발효 문화는 다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였어요. 김치 하나만 해도 지역마다 수백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서예와 회화도 아름다웠어요. 붓 한 번의 터치에 감정과 철학이 담겨 있고 여백의 미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산수화를 보면서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동양 철학의 깊이를 느꼈죠. 다이앤도 흥미진진하게 덧붙였어요. 저도 한국으로 교환학생 신청할 예정이에요. 사실 이미 몇 개 대학교에 지원서를 넣었거든요. 한국어도 벌써 2년째 배우고 있어요. 처음엔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정말 궁금해요. 창의적 사고를 중시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대학생들의 동아리 문화나 캠퍼스 생활도 경험해보고 싶고요. 친구들한테 한국 이야기를 하면 다들 부러워해요. 한국 문화가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치안이 정말 좋다고 들었어요. 밤늦게 혼자 다녀도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거든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중국도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기 어렵지 않나요? 리 위원장 가족이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팡페이는 뭔가 찔린 듯한 얼굴이었어요. 제 친구 중에 한국에 다녀온 친구가 있는데 한국에 발달된 대중교통 시스템과 빠른 인터넷, 그리고 편리한 배달 문화까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적인 면도 정말 인상 깊다고 했어요. 중국 가족은 갑자기 미국이 한국 편을 들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리 위원장이 체면을 세우려고 다시 말했어요. 뭐 문화는 그렇다 쳐도 국방력 면에서는 중국을 따라올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군사력은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국방장관이 콧방귀를 끼며 말했어요. 하하, 그게 그렇지도 않을걸요? 한국의 국방력 발전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에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한국은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강해지고 있어요. 제가 국방 관련 일을 하는데 한국의 현재 군사 기술과 장비 수준은 세계가 알면 정말 놀랄 거예요. 한국은 분단 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국방력을 발전시켜 왔거든요. 특히 1990년대부터 시작된 자주 국방 의지와 첨단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요격 기술이 지금은 어떤 나라의 미사일 공격도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와 무인 드론 기술도 미국, 중국을 포함한 군사 강국들이 주목하고 있는 수준이죠.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의 사이버 전력과 전자전 능력이에요. IT 강국답게 사이버 공간에서의 방어와 공격 능력이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독자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지휘 통제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한국의 군사기술 수출 실적을 보면 그 실력을 알 수 있어요.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같은 선진국들이 한국의 무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니라 성능과 신뢰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자주포나 전투기 같은 무기 체계는 이미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 모든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워요. 다른 나라들처럼 기존 기술을 단순히 조합한 게 아니라 순수 국내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특히 방어 시스템과 첨단 무기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거든요. 한국 특유의 정밀함과 기술력, 그리고 실전에서 검증된 노하우가 결합되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리 위원장은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리 위원장 부인과 팡페이가 화제를 바꾸며 말했어요. 리 위원장 부인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김치는 우리가 원조예요. 원래 중국의 파오차이에서 나온 거라고요. 팡페이도 거들면서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케이팝도 사실 우리 중국을 따라한 거예요. 그때 프랑스에서 온 분이 끼어들었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대학교 때 한국인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어머니 댁에서 지낸 적이 있어요. 그때 먹어본 진짜 한국 김치와 한국 음식, 그리고 TV에서 보던 케이팝. 누가 봐도 중국이 따라한 게 아니라 한국 고유의 문화였어요. 특히 김치 담그는 과정을 직접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친구 어머니께서 배추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소금에 절이시고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을 정확한 비율로 섞어서 양념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섞는 게 아니라 계절과 날씨, 심지어 가족 구성원의 취향까지 고려해서 미세하게 조절하시는 거예요. 이런 세심함과 정성은 수백 년간 어머니에서 딸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김치만 해도 배추김치, 깍두기,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고 각각 담그는 방법과 숙성 기간이 다르더라고요. 이런 깊이와 다양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K-팝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네 집에서 본 K-팝의 독특한 안무와 음악 스타일은 완전히 한국만의 것이었어요. 특히 그룹 안무의 정교함과 동선의 아름다움, 그리고 음악에 담긴 한국적 감성은 다른 나라 음악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가사에 담긴 한국어의 운율과 리듬감도 독특했고요. 이런 건 절대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정서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리 위원장 부인이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증거가 있어요? 김치가 한국 것이라는 증거, 중국이 한국을 따라했다는 증거 말이에요. 말만 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대세요. 팡페이도 엄마를 따라 우겼어요. 맞아요. 우리가 원조라는 건 확실해요. 증거가 없으면 그냥 추측일 뿐이잖아요. 김치도 우리 파오차이에서 나온 거고 K-팝도 우리 중국 스타일을 베낀 거예요. 리 위원장 부인은 더욱 흥분해서 말했어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역사적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우리 중국 문화가 한국보다 훨씬 오래되었고 당연히 우리가 먼저 만든 거죠. 주변 사람들이 중국 가족의 막무가내식 태도에 어이없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까지 조용히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던 우리 아빠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모임장의 분위기가 순간 고요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아빠는 잠시 중국 가족을 바라보시더니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중국 분들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아빠의 첫 마디부터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중국은 현재 모든 정보와 문화가 정부에 의해 통제받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의 자유도 없고 인터넷 검열도 심각한 상황이죠. 리 위원장 가족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아빠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런 독재 정치 체제 하에서 진실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들이 과연 진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신념과 품격이 담겨 있었어요. 평소 집에서 보던 자상한 아빠의 모습과는 다른 진정한 국가 지도자의 면모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빠가 이렇게 당당하고 멋있는 분이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막무가내로 다른 나라를 폄하하기보다는 먼저 진실을 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겠어요.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투명하고 개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모든 국민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 말씀에 깊이 동의하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온 분들은 아빠의 말씀에 크게 공감하는 표정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빠가 대한민국 국무총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진중하게 귀 기울여 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 총리님이 일어나서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중국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중국은 모든 정보와 문화가 통제받고 있지 않습니까?
독재 정치하에서 진실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막무가내로 다른 나라를 폄하하기보다는 진실을 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겠어요.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투명하고 개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총리님 말씀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어요. 중국 가족이 완전히 당황한 상황에서 리 위원장이 자기 후배 웨이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웨이준, 당신도 중국이 최고라는 걸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억지를 부리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웨이준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내가 한국인이에요. 아내와 함께 한국에 갔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과 비교해서 너무나 다른 문화와 시설, 교육 환경, 자유로운 분위기에 깊은 부러움을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더라고요. 언론도 독립적이어서 다양한 관점의 뉴스를 볼 수 있었고요. 반면 중국에서는 모든 정보가 검열되고 통제당하잖아요. 인터넷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고 해외 사이트 접속도 제한되어 있어서 진실을 알기가 어려워요. 교육 환경도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중국은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에 정치적 사상 교육까지 강요당하니까요. 아이들이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사회 시스템도 투명하고 공정했어요. 공무원 선발이나 대학 입시 모든 것이 공개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더라고요. 하지만 중국은 권력과 돈이 있어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구조잖아요. 일반 시민들에게는 희망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저희 가족은 한국 이민을 위해 비자를 신청해두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중국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경제도 침체되고 있고 사회적 자유는 점점 더 제한되고 있어서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거든요. 리 위원장 가족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팡페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한국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우리 동네에서 밤에 나갔다가 소매치기 당한 적도 있고 친구가 길에서 핸드폰 뺏긴 일도 있었잖아. 한국은 정말 그렇게 안전한 거야? 리 위원장 부인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 편만 들어. 우리가 말하는 건 아무도 믿지 않아. 웨이준까지 우리를 배신했는데. 리 위원장은 평소 당당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서 말문이 막힌 채 그냥 서 있기만 했어요. 손을 주먹 쥐었다 폈다 하면서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중국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모임 장소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중국 가족의 거만한 태도에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명백히 한국 편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아빠가 일어나서 따뜻하면서도 품격 있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사람의 꿈과 희망을 존중합니다.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서로 다른 문화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갈등과 대립보다는 이해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한국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 나라 분들이 모여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이런 열린 토론 자체가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중국 분들도 언제든 한국을 방문하셔서 직접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든 방문객을 열린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에 오셔서 우리의 일상을 보시고 사람들과 대화해 보시면 진정한 한국의 모습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빠의 말씀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미국 국방장관이 먼저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정말 훌륭한 말씀입니다. 한국의 포용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죠. 프랑스 분도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한국은 정말 존경할 만한 나라예요. 캐나다 분도 함께 박수를 치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개방성은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일본에서 온 분까지도 조용히 박수를 치며 동의를 표했고
심지어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온 분들도 한국의 성숙한 자세에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어요. 모임에 참석한 거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옹호하며 박수를 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위원장 가족은 완전히 고립된 채 창피해하며 자리를 떠났고 저는 우리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오늘 이 모임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진정한 강함이란 큰 소리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실력을 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 중국 가족이 거만하게 굴면서 한국을 깔보려고 했을 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과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옹호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특히 엄마가 서울대 교수로서 교육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말씀하시는 모습과 아빠가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고 포용적인 자세를 보여주신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의 군사력을 인정해주시고 다이앤이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오고 싶어하는 모습도 자랑스러웠고요. 가장 놀라웠던 건 웨이준 씨가 중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유롭고 투명한 사회에 감동받아서 이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때 중국 가족이 완전히 당황하면서 패닉에 빠진 모습은 좀 안타깝기도 했지만 동시에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이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라는 것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기술력과 문화,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로 세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게 정말 뿌듯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늘 같은 경험을 통해 세계는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진실과 선의는 결국 통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정말 특별하고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